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일 겁니다. 개학부터 수능까지 사회적인 시계 역할을 하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또 교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몸소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2021 교육 클리닉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굉장히 핸섬하신데요? 아유, 저는 좀 어색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제가 경청하는 그런 예.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시간으로 우리 학교 생활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줄 두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김나연, 문은수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명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문은수입니다.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학년 올라가요. 내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고 합치면 3달, 4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수업할 때 계속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달리기 하고 피구하고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활동 다 하고 1학년 때 이제 팔짱 끼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하니까 친구들이랑 어색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누워서 잤었어요. 왁자지껄한 소리 막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제 막 여기저기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고 그런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우리 학생들이 왁자지껄한 소리, 친구들과 대화가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게 된 현실이 참 개탄스럽긴 한데 오랜만에 또 학교를 갔잖아요. 네. 학교 가니까 좀 분위기 어땠어요? 신입생 친구들은 일단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니까 되게 복도가 완전 시끄러워질 정도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되게 화목해 보였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참 현실이 이렇게 뭐 이례적인 일들, 사상 최초의 일들이 계속됐잖아요. 교육감님은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직에 몸을 담으셨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되도록이면 친구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공부도 운동도 그냥 지금까지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1년을 보내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어린 입장에서는 좀 미안했다. 그렇죠. 예. 근데 개학이 미뤄지기도 했잖아요. 막 수능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개학이 미뤄진다 했을 때 이거 실화야? 막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원래 막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하면 학교가 무너져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막상 학교 문이 닫는 상황이었을 때 좋을 줄 알았는데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계속되니까. 음. 사실 예전부터 동영상 강의들은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복명중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막 여러 사이트를 시도해보고 줌도 해보고 뭐 다른 디스코드도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애들이 정작 쓸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래도 익숙한 카톡을 쓰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카톡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 수업 같은 경우는 같이 뛰고 같이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께서 영상 같은 과제로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워서 실제로 막 친구들이랑 막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개인별로 타바타나 스트레칭 그런 영상 과제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쓰는 그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했어요. 이 사실 그 카톡이라는 것이 아마 출석 체크 정도 하는 뭐 이런 정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들이 이 뭐 출결 체크하고
또 수업 내용을 이 사이트 올렸다가 저 사이트 내렸다가 막 하면서 그냥 수업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지쳐버리는 학생은 또 이 아이가 제대로 뭘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엉뚱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이게 제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도 고생, 교직원들도 고생,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힘 마음 졸이면서 또 고생. 저는 지난 1년이 한 10년쯤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그런 수업 방식도 어렵겠습니다만 수업 내용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은수 학생은 수업 내용의 변화 뭐 체감한 게 있었어요? 코로나19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 수업에 저희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가 그냥 교과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배운다. 네. 환경 같은 경우 저희 지금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일반 쓰레기를 저희가 분리수거를 잘 하는 모습을 찍거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더라.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실업자도 늘고 있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음식, 작은 간식도 선물하고 아 진짜요? 네, 어떤 점이 힘든지 설문조사도 해서 저희가 좀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과서 안에 죽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한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 교육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당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은수 학생이 말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그 수업은 교과목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과목들을 다 묶어서 융합적인 형태의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을 해내는 그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과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IT 기자재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외부 환경을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역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쉽거나 야 이건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점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많죠. 온라인 수업은 저는 일단 학교의 의미가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의견을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한데 온라인 수업은 그런 공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고 싶고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온라인 수업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보고 있으니까 눈에 피로도 있었지 않았나 싶었어요. 맞아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나 이런 게 있으면 막 터지고 그런 막 튕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때 이렇게 수업을 바로바로 진행이 생각보다 어려웠죠.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 사이트가 한번 터져서 접속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같이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사이트인데 네. 다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당황하시고 그랬어요. 저희가 저희 집이 다자녀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학교도 다르고 수업하는 방식도 달라서 최대한 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와 동생은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아우 정말 쉽지 않았었겠네요 그래도. 네.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이트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하나하나가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안정적인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좀 더 다그쳐서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이톡톡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3월 1일 지난주에 이제 도내 전체 학교에 보급이 되어서 이제는 원격 수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그 도구를 제공한 회사의 소유로 데이터가 다 가버렸습니다만 이번에 아이톡톡은 우리가 개발한 우리 소유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활동으로 남는 데이터는 우리 교육청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정 기간 축적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개별성을 파악해내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맞춤형 개별 학습이 가능한 이런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올 한 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이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만 예. 그때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느라고 지쳐버렸던 맞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는 통합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아이톡톡에만 들어오면 모든 도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면서 우리 나연이하고 은수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뜸뜬 짓을 못하도록 그게 선생님한테 보이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를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온라인 수업할 때 사실 몰래 막 딴짓도 하고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이실 직고 말하자면 네. 한 번씩 네, 수업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과제를 공유하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이 친구들 뒤에 집에서 좀 뜨끔뜨끔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톡톡을 통해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예. 직접 계시겠어요.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톡톡이 이번에만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톡톡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이제 아이톡톡이 원격 수업을 위한 도구만으로 이렇게 알려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이 되면서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것이다가 보니까 그러나 저희들 아이톡톡은 그런 원격 수업의 도구를 포함해서 이제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남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에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까지 가능한 이런 시스템.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 모두에게 평균적인 가르침을 줬다면 이제 아이톡톡은 아이들의 개별성까지 하나하나 챙겨내는 이런 학습으로 학습의 개념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 나연 학생이 우와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직 사용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점에 있어서 어때요? 뭐 우와 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게 처음이고 그냥 막상 그냥 통합된 시스템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뭔가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은수 학생은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그램 도입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1대1 수업, 과제, 매칭이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여도도 높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인 게 저희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네요. 방금 은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학교가 이런 첨단 디지털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해서
올해 아마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도내 모든 교실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무선망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그 태블릿 PC를 43,000대 정도 구입해서 또 학교에 나눠주고 아마 몇 년 안 가서 도내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나의 태블릿 PC를 한 학생 한 PC 정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런 환경을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톡톡이 잘 보급이 돼서 학생들에게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연 은수 학생은 등교 수업과 이 온라인 수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등교요. 등교 수업? 네. 뭐 이게 답정너가 아닌가 싶긴 한데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등교 수업의 장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등교 수업은 학교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친구들과 의견 공유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막 선생님과 사이에서 얻는 것도 있고 근데 같이 막 수학여행 가고 그거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수학여행이 프로젝트 겸으로 해서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그 막 다니는 구역도 정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됐으니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교육감님 올해는 뭐 우리 학생들이 등교도 자주 가고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등교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은 신경을 쓸 것이고 또 원격 수업이 이루어져도 수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쓸 것인데 수학 여행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이 그냥 책에 있는 그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쨌든 체험 학습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 규칙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고 수학 여행도 아마 1학기 동안에는 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2학기에는 적어도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저그들만의 세계를 이렇게 꿈을 꾸어 나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어른들이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의 책으로만이 아닌 이런 어떤 체험과 경험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죠. 네, 이게 바로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꿈꾸는 학교,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어떤 모습일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은수 학생이 꿈꾸는 올해 학교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코로나 종식되는 게 제일 먼저지 않나. 맞아요. 일단 친구 얼굴은 다 볼 수 있게끔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제 주변에 눈웃음이나 웃는 웃음이 예쁜 친구가 많은데 그걸 좀 못 봤던 게 너무 아쉬워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 수 있게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얼굴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친구들도 많이 보여주고 에? 우리 나연 학생은요? 저도 은수 의견처럼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가장 빨리 되어야 될 거지만 그래도 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편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는 학교 생활이 왔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마스크 안 써도 되는 학교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 수업, 왁자지껄 뜨들썩한 운동장에서의 놀이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할게요. 교육감님 그 일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예.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예.
오늘 또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학생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준 김나연 문은사 학생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